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인생의 사랑을 만났다고 여겨지신 적이 있나요? 남편을 만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19살 때 격리로 일찍 취업하게 됐을 때 제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의 거래처분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고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왔던 분이에요. 한 1년 쫓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만나주라고 옆에서 채근을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저는 그때 공부를 더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권유로 여상에 들어가서 취업을 목표로 살았지만 그때는 책도 좋아하고 꿈이 많았어요. 돈 좀 모아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자꾸 연애해 보라고 주변에서 난리를 피우니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한창 카사노바에 나온 알랑들롱같이 사연 있어 보이는 이목구비 진한 남자를 꿈꾸고 있었는데 남편은 정말 달랐어요. 남편은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백종원 씨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넙대대하고 둥글둥글하고요. 주변에서는 인상 좋아 보인다 사람이 선해 보인다면서 자꾸 만나보라고 하고 안 만나주자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꾸 회사에 음료수를 사들고 오질 않나. 간식거리를 사서 지나가다 들렀다고 하지를 않나 말이에요. 결국 거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얼레벌레 2년 정도 연애하다 보니까 양측 집에서 얼른 결혼하라고 난리셨어요. 고작해야 22살이던 제가 결혼이라니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희 집은 제가 둘째인데 딸만 셋이고 막내 아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딸들을 되게 일찍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회사는 그만두게 되고 연년생 남자애들을 키우다 보니 다시 일을 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쫓아다닐 땐 그렇게 정성이더니 애 낳고 나서는 의리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나를 쫓아다녔고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았으니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애들 교육에 열심히 달려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에는 쫓아다니면서 사고 친 거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엄마들도 공부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도 손 놓고 있던 공부를 했습니다. 애들이 무언가 물어볼 때 대답을 못 해주는 게 여간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대학도 나오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다녔으니 배운 게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동네 공부방 선생님들한테 부탁해 가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선생님만큼은 아니어도 애들한테 숙제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영어에 한참 빠져서 회화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부터 작은 꿈이 있었는데 바로 해외로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거였습니다. 같이 동네에서 자라고 대학을 간 친구들 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들이 여행을 보내주거나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녀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이라고는 애들이 좀 크고 해외여행이 편해지기 시작한 2000년도 후반쯤에나 필리핀, 일본 이런 곳으로 가족여행 간 게 다였거든요. 친구들이 멋들어지게 유럽도 다녀오고 미국도 다녀오는 걸 전해 들었을 때 부러움은 마음속에 꽤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조금씩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을 너무 오래 쉬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마트 캐셔나 아르바이트뿐이었는데 건너 동네 공부방 선생님이 초등부 애들을 봐달라고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조금씩 돈도 모으고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어 간다고 느꼈을 때 남편이랑 애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나는
나 혼자서 떠나는 여행을 꿈꿨으니 다들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은 오히려 멋지다고 응원해 줬고 남편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줬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는 꼭 가보고 싶어서 서유럽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잡았어요. 패키지로 가볼까 생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 여행하고 싶어서 모아놓은 정보도 있었고 편하게 여행하고 싶어서 제가 다 계획을 짰습니다. 가기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표도 사놓고 아들들 도움을 받아 에어비앤비로 숙소도 예약하니까 설레어서 하루하루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거리와 사람, 음식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평소에 입어보지 못하는 과감한 스타일에도 도전해보고 혼자서 미술관도 다니고 천천히 걷기도 하면서 지냈어요. 다시 이곳에 또 언제 오겠냐는 생각에 현지인들처럼 생활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국에서 체류 중일 때 아침 저녁으로 가는 카페에서 넉살 좋은 서버분이 혹시 여행객이시면 작은 파티가 있는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동양 문화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괜찮으면 참석해서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다고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저녁에 한껏 차려입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50인데 다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서 제가 비슷하거나 어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유달리 눈이 자꾸 마주치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올해 안에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고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알랑들롱처럼 잘생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밝은 갈색의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뭔가 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여행지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그 사람은 얼굴만큼이나 목소리도 그리고 몸짓도 우아하고 멋있었어요. 여행 기간 내내 함께하면서 이곳저곳을 안내해주고 밤이 되면 데이트를 즐기고 함께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짧은 2년 후에 헤어져야 할 때 매일 주소를 묻길래 알려주고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 이후 남은 여행 일정을 즐기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또 그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간을 더 많이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영국 남자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다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혹시 볼 수 있겠냐고요. 그곳과 한국은 다르지만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멈추지를 않네요. 자신이 오랫동안 묵기로 한 숙소의 주소를 보내주는데 서울이라서 무슨 핑계를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를 만나면 여행지의 설렘과 그때의 짜릿함이 떠오를 것 같은데 말이에요.